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금액대가 수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한번 입찰을 잘못해버리면 날라가는 보증금만 몇 천만 원대예요. 그런 경우 수도 없이 봤습니다. 안녕하세요, 달술입니다. 오늘은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오피스텔 경매 물건을 볼 건데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. 제발 꼼꼼하게 확인하세요입니다.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오피스텔인데 감정 가격은 1억 4,500만 원입니다. 근데 유찰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. 그래서 400만 원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. 이 물건을 보시면 내려가 볼게요. 임차인 있습니다. 임차인 이씨가 있고 2020년 8월 5일에 전입 신고를 했어요. 그럼 우리가 이 전입일과 비교해야죠. 뭐랑요? 등기부 등본이랑요. 비교해 보니까 2021년 4월에 설정된 가압류가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입니다.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빠릅니까? 임차인이 더 빠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되고요. 선순위 임차인이라는 말은 혹시나 경매에서 전액 배당받지 못하면 남은 보증금을 누가 떠안아야 된다? 낙찰받는 사람이 떠안아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입찰을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임차인이 전액 배당받을 수 있는지 배당받을 수 없는지 확인하는 게 키포인트고요. 확인해 보니까 배당 요구도 했죠. 배당 요구도 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배당받아 갈 겁니다. 얼마를 배당받아 갈지는 찾아봐야 될 겁니다. 근데 위에 올라가서 볼게요. 감정 금액이 1억 4,500만 원입니다. 지금 전세 보증금이랑 차이가 있습니까? 없습니까? 거의 똑같죠. 우리가 경매를 하는 목적은 뭡니까?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서 저렴하게 살려고 하는 게 경매 목적인데 실제 거래 가격과 전세 보증금이 같다면 그리고 그 전세 보증금을 내가 전액 보장해 줘야 된다면 이 경매 물건 낙찰받을 이유가 있습니까? 낙찰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. 필요가 없는 물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8차까지 유찰이 된 거예요. 근데 중간에 7차에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습니다. 최저 매각 금액이 3,800만 원인데 1억 3,800만 원으로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어요. 왜 갑자기 이렇게 금액이 커졌을까?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첫 번째, 1억 3,8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전액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이 금액을 썼을 수도 있고요. 두 번째는 이거는 조금 웃긴 얘기인데 최저 매각 가격이 3,800만 원이잖아요. 그래서 3,830만 원을 쓰려고 했다가 앞에 일을 잘못 쓴 겁니다.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. 없을 것 같죠? 경매 법정에 가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 엄청 많이 생깁니다. 그래서 이 일을 잘못 썼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. 왜냐하면 이 뒤에 숫자가 너무 명확하게 잘 떨어지거든요. 3,800만 원 애매하니까 뒤에 30만 원 더 쓰려다가 앞에 1까지 잘못 썼다.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. 근데 전자든 후자든 상관없이 미납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단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자 밑에 볼게요. 이 임차인에 대한 분석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아서예요. 자, 임차인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. 이 배당 요구 종기를 확인하는 겁니다. 지금 언제예요? 2021년 6월 22일이죠. 이 배당 요구 종기일이 뭡니까? 라고 물어본다면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에요. 이 기간을 넘어서 배당 요구를 해버리면 배당 요구를 하더라도 배당 요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 넘어서 배당 요구하면요. 배당 요구해도 이 경매 절차로서 배당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. 근데 배당 요구 언제 했습니까? 21년 9월 24일에 했어요. 3개월이나 더 지나서 배당 요구를 했죠. 그 말은 이 사람, 이 경매 사건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?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까?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. 자, 그 말은 이 보증금 1억 3,500만 원 중에서 이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은 0원이라는 소리입니다. 그럼 못 받은 돈 얼마입니까? 1억 3,500이죠. 그 돈 누가 줘야 됩니까? 낙찰자가 줘야 된다는 소리예요. 지금 1억 3,830에 낙찰을 받았는데 한 푼도 임차인에게 안 간다는 소리입니다. 다른 등기부 등본상의 채권자한테 가거나 남은 금액은 뭐 소유자한테 가겠죠. 이 금액은 이 금액대로 내고 거기다가 추가로
보증금까지 얼마였죠? 1억 3,500이었잖아요. 1억 3,500만 원을 더 줘야 된다는 소리예요. 그럼 얼마에 산 겁니까? 거의 2억 7천만 원에 산 거예요. 그러니 미납을 안 할 수가 없었겠죠. 이러한 실수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였는지 아시겠죠?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키포인트인데 굉장히 간단합니다. 이 배당 요구 종기를 반드시 확인하자.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례가 또 계속 보이네요.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고, 사실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는 여러분들 실수 안 할 것 같죠? 실수가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? 제가 말을 조금 세게 할 수도 있는데 경매를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실수 안 합니다. 왜냐하면 자기가 입찰할 때 뭘 잘못 썼나 싶어서 꼼꼼하게 확인을 하거든요. 그럼 누가 실수하냐? 내가 입찰을 한 세네 번 해봤다. 뭐 대여섯 번 해봤다. 몇 개 경매 물건 보니까 권리 분석하기 쉽더라. 이렇게 분석하고 입찰하면 된다. 라고 하신 분들이 실수를 가장 많이 합니다. 몇 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실수를 제일 많이 해요. 왜냐하면 가장 처음에 공부했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그 꼼꼼함을 놓치기 때문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 한 가지입니다. 이 영상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. 바로 배당 요구 종기일, 이거 확인하시고요. 권리 분석을 할 때 권리 분석을 어렵게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. 쉽게 할 수 있어요. 근데 쉽게 하되 꼼꼼하게 하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사실 경매라는 게요, 투자의 한 수단으로서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. 근데 이렇게 실수를 한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? 내가 입찰했을 때 냈던 입찰 보증금 10% 못 돌려받죠. 돈을 날린다는 소리입니다.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금액대가 수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한번 입찰을 잘못해버리면 날라가는 보증금만 몇 천만 원대예요. 그런 경우 수도 없이 봤습니다.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음번에 계속 경매를 할 것 같습니까? 그리고 경매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겠습니까? 아, 경매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. 그건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거야. 하면서 외면하겠죠. 사실 그런 게 아닌데 조금만 주의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, 이런 간단한 실수 때문에 돈도 날리고 좋은 투자 수단도 잃게 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권리 분석을 하실 때 꼼꼼하게 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